시장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경제 파국 부른다. 통계청이 8월 17일 발표한 7월 고용 지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이후 6달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고용 쇼크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통계가 정권을 몹시 기분 나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통계로 정책에 보답하겠다는 인물로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고용 쇼크는 장기화할 조짐이며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상승하고 국내 제조업 부분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 기간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가 무려 12만 7천 명이나 줄었고 석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10만 7천 명이 감소하며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빠르게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3만 1,000명씩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12만 4천 명으로 지난 6월 11만 7천 명보다 7천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실업자 수는 103만 9천 명으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말 그대로 고용 대란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현황은 OECD 국가별 자영업자 숫자 비교를 하면 미국은 1299만, 멕시코 1172만에 이어 556만이 한국이 3위입니다. 한국은 총인구 대비 10% 이상의 인구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 수가 대략 2천만이니까 전체 근로자 수의 약 27%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올해 16.4% 그리고 내년에 10%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556만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 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 5,20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다지 모아놓은 목돈도 퇴직금도 없으며 이들의 의지할 곳은 곧 빚뿐입니다. 제1금융권은 정상적인 대출을 계속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에는 사채 등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29%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556만 자영업자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존에 관한 사항인 것입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060원 인상하여 시간당 7,530원으로 2000년 이후 16.4%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고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경기 부진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제조업들의 외침과 요구는 완전히 무시된 채 문재인 정부 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고시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때 항상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통계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정말 낮은 수준일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 수치가 나타내는 표면적인 임금액만으로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진보정당, 시민단체, 노동계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언론 방송사들의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9% 인상한 기본 8,350원의 최저임금에 대략 20%의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10,020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되며 여기에 고용주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는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그리고 때론 4대 기본보험수당까지도 지급해야 할지 모릅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임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인 실질적인 순최저임금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위 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만으로도 이미 8,200원대인 이웃나라 일본을 앞서는 최저임금액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 주도 경제라는 정책 방향의 허구성입니다. 지난 1월 IMF가 경고했듯이 한국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보전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민간 영역에서 약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일자리 안정기금 자체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사적 영역에 보조금 형태의 일시적인 또는 상당히 지속적인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도덕적, 사회경제적 쟁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 자체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30인 이하 노사, 공익 지원 자금을 신청하는 것과 꺼리고 있으며 여러 각종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반대 작용을 하면서 고용 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미 16.4%의 최저임금 실행에 앞서 2017년 작년 말까지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전 정리 해고, 계약 해지, 신규 충원 축소 및 동결, 조직 축소, 사업 부문 정리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기업에 가지고 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을 여러모로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기타 다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요인으로 올 1월에서 6월 상반기에만 임시 일용직 취업자 월 평균 20만 1,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11만 명 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 근로자가 지난 6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고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와 업종 종사자들은 소위 소득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고용 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정부가 애초 의도한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오히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차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안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대폭 10.9% 올릴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상해 가계의 소득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가 허구이자 몽상입니다. 지역, 업종, 생산성, 지불 능력, 회사 규모 등 그 어느 하나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이란 구시대적 법 규정 틀 위에 오직 소득주도 경제 성장 슬로건을 달성한다는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대중선동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온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7불 50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마다 재량권을 두어 지역별 상황별에 맞게 최저임금을 각기 달리 적용하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온 사회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VON 소리 뉴스였습니다.